렌터카를 빌리셨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해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여행을 마친 두 여성이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손님 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하는 절차로 차량 상태를 확인받고 있는 건데요. 맞은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직원이 차량 바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수건을 들고요. 차량의 바퀴 부분을 닦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한참을 쭈그려 앉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렌터카 직원이 수건으로 닦은 부위에는요. 네. 흠집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흠집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저 오른쪽에 있는 여성 2명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여성분들 지금 2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들이 렌터카를 빌려서 운행을 하고 나서 뭔가 접촉사고가 있거나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면 반납을 할 때 먼저 다가가서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 잘못 후진하다가 조금 긁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저게 흠집에 있었는지 여성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문제였는데요.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얀색 수건을 든 남성입니다. 아까 그 직원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네. 그리고 날카로운 물건을요. 수건 안에 넣어서 감쌉니다. 저 담배가 아니었어요? 저 반짝거리는 날카로운 물건이 뭐냐? 네. 잔털을 뽑을 때 쓰이는 미용 핀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숨겼다가 아까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차량에 이 직원이 일부러 흠집을 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고객 과실이다라면서 여성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20만 원에서 90만 원의 수리비를 아까 그 손님으로부터 갈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이게 뭐 핀셋 그러니까 뭐 족집게 같이 생겼고 그랬어요. 근데 저걸 수건 안에 감춰서 저걸로 수건으로 차량을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려갔다가 이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이 원래 이제 저 차량의 전후 좌우 다 이렇게 꼼꼼히 살피잖아요. 그 살피는 것처럼 하면서 수건에 싸가지고 있던 핀셋으로 긁는 거예요. 긁고 난 다음에 바로 긁으면 또 거기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가루가 보이니까 수건으로 또 닦죠. 그러니까 운행 중에 이제 저게 저렇게 그 상처가 차에 상처가 난 것처럼 저렇게 해놓고는 이제 부르는 거죠. 와서 봐라 이거 이렇게 했으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데 원래 렌터카 그 빌려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한 3년 이상 된 사람들을 선호하고요. 나이도 한 26세 이상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선호해서 렌트카를 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경력이 짧은 사람들을 빌려주면 사고를 날 수 있고.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저렇게 이제 아예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나이 제한 없다는 거를 뭐 이 광고를 하고 특히 대학가 쪽에 가서 이제 이 영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업이 렌터카 사업이 아니라 사기죠. 저렇게 렌터카를 멀쩡하게 잘 빌려 타고 반납을 하려던 이 손님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긁힌 거 없잖아. 아마 본인들끼리 얘기했죠. 우리 긁힌 거 없잖아. 아마 잘 되겠지 하고 짐을 들고 캐리어를 들고 가려는 순간 잠시만요. 여기 좀 와보세요 하고 여기에 긁혔습니다. 흠집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서 내리셔서 한참을 쭈그려 앉아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긁힌 자국 확인시켜주면서 이거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할지 사무실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계좌이체로 보내려고 해서 그 계좌이체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거 계좌이체로 안 된다고 현금으로 주셔야 된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돈 이런 거 부담되면 부모님한테 연락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 떨리는 마음에 일단 드리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은 부모에게 알리겠다,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렌터카 업주들이요,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주로 삼았냐?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1년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여성. 아마 많이 당황한다. 어떤 그런 걸 노렸나 봐요.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그리고 초보 운전자. 이게 아마 면허 취득 1년 미만과 거의 같은 말이겠죠. 초보 운전자. 이렇게 하면서 피해액만도요. 김복준 의원님. 네. 피해자가 무려 50명이 넘는답니다. 예, 51명에 현재 뭐 20에서 90까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부 합치니까 도합 3천만 원 정도 세상에요.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이 수법이 이번에 이게 등장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전에도,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 렌터카, 절대 다수는 뭐 렌터카 사오시는 분들 잘하죠. 근데 아하. 그 중에 이제 그 불순한 사람들이 껴가지고 이런 짓을 가끔 하긴 했었어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뭐 이거 복구하는 건지 다시 지금 네. 이런 수법을 하다가 검거가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렌터카를 빌리게 되면 빌릴 때 전후 좌우 사진 다 찍으세요. 아. 빌릴 때도 전후 좌우를 완전히 다 찍어 두시고 아니면 네. 동영상으로 아예 돌려주시는 게 좋고 아하. 그리고 반납하기 직전에도 전후 좌우를 완전히 그 찍은 다음에 요즘에 휴대폰 기능이 좋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저렇게 반납하면 저런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피해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 이 강압의 어떤 위압적인 분위기에, 예. 고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수리비를 물어주겠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물어주겠다 할 때, 그러면 계좌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아, 계좌 말고 현금으로 줘요, 현금. 현금을 선호했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취금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네. 사기친 돈 아니겠습니까? 아하. 범죄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을 구태여 계좌로 받아가지고 근거를 남길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고요.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네. 저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어떤 조직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라 아마 우락부락하고 겁도 먹고 그랬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조직계통이라면 이 이른바 조폭 예, 출신들, 예. 그래서 건장한 체격의 그 남성들이 뭔가 고압적인 자세를 하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그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의 얘기 중에요, 이 피해자들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이랬대요. 이 렌터카 업체에서요, 부모에게 알리겠다,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혹시 떳떳하다면 신고할 거면 신고하세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의아스러운데 그렇게 나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먼저 부모에게 알리겠다. 운전면허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분들,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렌트해서 운전했다는 게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신고하면 처벌되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과실재물손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신고하면 내가 진짜 처벌받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흠집을 알고도 안 했다고 제대로 고지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네. 내가 이러다가 정말 사기범으로 몰리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응했던 것 같아요. 네네. 타겟 자체가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분이고 특히 차를 렌트할 때 자동차 손해보험 우리가 자차라고 하죠. 네네. 자차에 미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이고. 자차에 가입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죠. 네. 미가입한 상태니까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네.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수리해서 줄게요라고 하든지 하하.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되면 수리 내역서를 보내달라는 이야기 자체를 못 꺼낸 겁니다. 아하, 네. 이럴 때는 아까 김복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더 첨언하면 네. 반납할 때 확인할 때는 같이 자동차를 돌면서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같이, 직원과 같이. 직원 알아서 하겠지. 그럼 옆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아하. 같이 돌면서 같이 확인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범행을 못 저지릅니다. 아하. 앞으로는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51분이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액이 커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상습적인 범죄고요. 특히 이 주범은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했는데 왜냐하면 한 건당 20만 원에서 90만 원의 어떤 피해금을 받아서 편취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관여한 직원들에게는 한 건당 이것을 성공했을 때 5만 원, 10만 원씩 수당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속된 직원들 입장에선 사장이 하라고도 하고 네. 이걸 또 성사했을 때 본인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수당을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의 3월부터 8월까지만 5, 6개월 동안 50여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네. 사실 드러나지 않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이 충분히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인데 네네. 경찰은 이 주범 김 씨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구속한 상황이고요. 아하. 종업원들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하고 있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최명기 원장님 아마 이거는 오해는 마세요. 그 렌터카도 그 이름이 잘 알려진 그 렌터카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데는 관리도 잘 될 뿐 아니라 사실 이런 책임보험이나 이런 게 다 서비스가 잘 돼 있고요. 또 같이 확인하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를 제가 오히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렌터카 업체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보면 주로 영세하거나 그리고 아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를 빌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값에 차를 빌리려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실제 모르고 속은 분들은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억울한 분들이 다 알고도 속은 분들인데요. 네. 알고도 속았는데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저들이 너무 겁이 나서 본인이 속은 경우에는 진짜 아하. 그 굴욕감 같은 게 대단할 거예요. 네. 그래도 이분은 여기 이 사건이 알려지게 하신 분은 그래도 조처를 갖다 취했으니까 덜 억울한데요. 지금 만약에 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고 네.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네. 이제 와서 내가 속았다라는 거를 갖다 알고 네. 또 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찰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또 오늘부터 또 1, 2주 동안 아하. 되게 속상한 것 같고 맞아요. 세상 믿을 사람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래서 배신감도 생기고 심지어 우울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좀 따끔하게 다시는 이런 범죄를 발붙이지 못하게 좀 법의 단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